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약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령의 병력까지 있으면 일반 보험에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나이가 있어도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보험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강의 시간 꼭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H사의 변액 CI 통합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내가 가진 증권이 CI 보험이거나 혹은 종신보험이신 분들 증권 꺼내보시고 비교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여러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고민 있으신 많은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병력 있으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 보험 가입 망설이셨다면 강의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선희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가 어떤 때일까요? 보험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는 사실은 내가 젊고 건강할 때가 아닐까요? 이 시기에는 보험을 준비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이 정작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기치 못한 결과가 있거나 혹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온다면 보험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건강할 때,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보험이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에 따른 질병 발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겠습니다. 네, 태어나서부터 20대, 30대까지는요, 이렇게 20-30% 정도의 질병 발생률을 볼 수가 있고요. 40대 이후부터는 절반 정도 이상, 그리고 60대 이후를 보니까요, 무려 90%까지나 질병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령대 입원 환자 수는 어떻게 될지도 보겠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20대, 30대까지는 빈도율이 높지 않고요. 40대를 지나서 50대, 60대, 70대를 보시면요. 10명 중에서 5명, 6명은 이렇게 입원을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진료비는 상반기 진료비만 봤을 때 태어나서부터 9세까지와 40대 진료비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50대부터는 진료비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생에 발생하는 의료비 중에서 40대부터 해서 쓰여지는 의료비가 무려 80%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0대를 기점으로 해서는 발생하는 의료비가 전 생의 의료비의 한 70% 정도 이렇게 병원비 지출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 시점에는 은퇴 시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병원 진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중, 3중으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질병이 계속해서 재발이 되고 완치가 쉽게 되지 않은 질병이죠. 이런 만성질환이 19세 이상 성인 남녀 통계별로 보면은 남자 3명 중에서 1명이, 여성은 4명 중에서 1명이 이렇게 만성질환을 비만이나 고혈압, 또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조금 19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젊은 층인데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대학생, 정말 한참일 대학생 20대 초반의 나이에 위가 많이 아프고 속쓰림이 심하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크론병이라는 희귀 진단을 받고 평생 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군대 가서 녹내장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30대 후반의 젊은 그 가장 남자분께서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분이 앞만 보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최근에 집도 장만하시고 차도 바꾸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 눈의 시야가 초점이 잘 맞지 않고 몸에 마비가 오는 증세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모든 검사를 해도 정상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론은 이분은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 진단을 받으시고 열흘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비가 8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세 분의 공통점은 실손보험조차도 가입이 안 돼 있으셨어요. 많이 안타까워서 기억에 남는 사례였는데요. 이분들께는 정말 그 기존의 보험이 꼭 필요하셨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젊다는 이유로 건강하겠지라는 것은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는 어떨까요? 무려 8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으뜸이 되는 그 진단은 고혈압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관절염, 그 뒤에는 당뇨 순서대로 이렇게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개의 진단만 있으신 것은 아니고요. 2개 혹은 3개 이상 보유를 하신 분이 10분이라면 무려 6명 이상은 3개의 질환을 동시로 갖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께서 어디 몸이 안 좋다 하시면 아유,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통계를 보고 사실 실감을 좀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망 원인의 통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순서대로 3대 진단이 한국인의 여전히 사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3대 진단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암을 보겠습니다.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암에 대한 진단비를 확인하실 때에는 일반암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현존하는 암 중에서는 가장 범위가 포괄적인 것이 일반암입니다. 일반암에서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4가지 유사암이라고 하는 4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암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일반암인데요. 일반암을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최근에는 이 유사암이라는 것을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뭐 5천만 원 보험 가입을 해도 유사암은 500만 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유사암도 똑같이 1,000만 원, 2천만 원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5천만 원까지도 보장이 되는 이렇게 가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암과 유사암을 동시에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병이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뇌에 관련해서 심장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미세먼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도 혈관 질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셨거든요. 특히 뇌혈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뇌 관련해서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세요. 뇌졸중보다는 뇌혈관으로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뇌혈관 진단비는 건강하신 분들도 병이 있으신 분들도 준비가 가능하시지만 가입 금액을 크게 하실 때에는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나 심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는 혈관에 관련한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꼭 수술비도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장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허혈성 진단비도 함께 보완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비, 3대 진단비까지 포괄적으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의무부가 되는 사망보험금들은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암과 뇌졸중과 심근경색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이시라면 여성 생식기 암에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남성분이시라면 식도암이나 췌장암까지 보장이 되는 5가지 암에 대한 고해감 진단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뇌혈관 관련한 진단비를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된 질병으로 오는 수술비,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는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대 기관, 심장이나 간장, 폐, 그리고 뇌와 심장 이렇게 5가지를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이 들어가는 이런 수술비 항목 그리고 40대 수술비 중에서 37개에 해당하는 항목들 또 특정 다빈도 자주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수술비 50만 원 그리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비 이렇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통합보험 형태 이렇게 종합보험 형태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입 조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숫자인 것 같습니다. 325.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 입원, 수술, 소견이 없거나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시지 않으신 분 그리고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지 않으셨다면 종합 형태, 통합 형태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나는 이렇게 3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5년 이내에 암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암만 제외하고 중요한 뇌 관련한 진단비, 심장에 관련한 진단비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3가지 중에서 나는 5년 이내 암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암에 대한 것을 또 재발에 대한 두려움, 또다시 암이 올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년 이내에 암 진단만 없으면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고 다른 것은 이렇게 3개월, 2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이 되는 조건입니다. 보험료 짚어드릴게요. 9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요. 실속 있는 무해지 실속형으로 보험료를 예시를 해봤습니다. 20대에는 4만 원대로 가능하시고 30대에는 5만 원대 그리고 40대는 6만 원, 7만 원대고요. 60대로 넘어가면서 보험료가 이제 10만 원 초반대로 좀 올라가는데요. 이유는 60대가 넘어가시게 되면 경제활동을 80세까지 하는 걸로 보험사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 혹은 그 아래 15년, 10년 이렇게만 또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60대 이후는 보험료가 조금 높아지는 이유는 납입 기간이 좀 짧기 때문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병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유병자 보험 가입하는 거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15세부터 80세까지가 가능하십니다. 최초에 유병자 보험이 나왔을 때에는 40세 이후만 가입이 되셨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가입 연령에 대한 기간 확대, 폭이 좀 많이 넓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가입 조건 325, 3가지 조건에 적합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진단비나 수술비를 통합 형태로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셨고 5년 이내 암이 있으셨던 분들도 뇌와 심장에 관련한 부분, 질병에 관련한 수술비 보완이 가능하신 부분, 또 5년 이내 암만 없으면 조건 없이 암보험이 가입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해지 보험, 보험료를 저렴하게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또 무해지 보험도 가능하고 일반 해지 보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만기는 90세나 100세로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나이가 좀 높으신 분들은 갱신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15년, 20년 갱신으로도 가능하니까 보완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갱신형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비갱신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한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병이 있으셨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남선희 전문가와 라이프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 나이나 병력 때문에 내가 보험에 잘 가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증권은요,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데다가 암 병력이 있어도 잘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연락 주시고 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요,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 전화 문자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희정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증권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H생명보험사의 변액 CI 통합 종신보험. 오, 굉장히 예. 이름이 기네요. 그쵸. 예,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합쳐져 있을 것 같은데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오늘 H생명사의 변액 CI 통합 종신보험 제목이 굉장히 길어서 또 예. 이제 저희가 최근에 접했던 모든 보험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 드시죠? 그러니까요. 예, 변액이고 예. CI고 또 통합이고 종신보험이니 예. 예, 이 안에 모든 보장들이 다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입하신 시청자님도 그 마음으로 가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예. 제가 증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피보험자님의 나이가 82년생이시니까 30살 때 예, 준비를 하신 보험이시고요. 예. 네, 보면은 지금 수익자 부분, 사망보험금 수익자 부분을 지금 박땡땡, 예, 다른 분으로 지정을 해 두셨죠. 그러네요. 예. 지난번 제가 증권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수익자 부분은 사망 수익자는 지정을 해 두시는 게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지정을 해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후에 보험금을 예. 수령하는 유가족들이 예, 편리하게 이제 한 명을 지정을 함으로써 예. 준비해야 될 서류도 줄어드시고요. 네, 빠른 지급이 이루어지실 수 있고 예, 이런 그럼 이분은 부분이어서 잘 하셨네요. 네, 잘 예. 하셨어요.
자, 그리고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약 92,220원이셨는데요. 지금은 아마 보험료가 이거보다 조금 더 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이따 뒤편에 특약 부분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으셨는데요. 변액이니 주계약 보험료랑 이렇게 운영이 펀드로 운영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셔서 네, 그 부분 받고 또 그다음에 CI 보장이 들어가 있으셨고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의 특약이 있으셔서 그 특약 부분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건데요. 예. 그 짚어보기 이전에 우리 항상 보험 가입하시면서 보험의 납입 기간과 또 보험의 보장 기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증권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는 보험료는 20년을 납입을 하시는데요.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 부분들이 80세 만기로 되어 있으셔서 예. 네, 82년생이신 분이 지금 아직 젊은 나이신데 100세까지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 매우 아쉬웠어요. 예, 만기가 좀 짧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가입 당시에는 아마 100세 보장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예, 다른 보험사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H생명사에서는 80세 보장이 이제 적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수 있어서 12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지금 19년도이시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시고선도 항상 시청자님들이 5년, 10년 주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지금 현재 시점과도 맞는지를 반드시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좀 꺼내보고 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보완을 바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재해의료비를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재해의료비라고 해서 저는 이제 후유장애가 좀 많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나 하고선 살펴봤더니 예. 그냥 골절 진단비, 네, 그리고 추상은 이제 얼굴에 예. 흉터가 생기는 부분을 보상하는 건데 이제 현저한 추상은 심한 추상, 예. 네, 그리고 그냥 밑에 추상이라고만 나와 있는 건 일반 추상이시고요. 또 다쳐서 수술을 받으셨을 때 받으시는 이게 이제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 관련해서의 그냥 작은 예, 보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예. 그 다음에 CI 추가 보장. 예. CI는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추가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진단비를 조금 더 보완을 하나 하고선 들어가 봤어요. 근데 예. 경계성 종양과 이제 상피내암, 우리 CI 보장은 중대한 질병만을 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예. 이제 그 안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특약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주계약 부분들 보시면은 주계약 안에 사망보험금과 CI 보장, 예, 그렇게 들어가 있으셨어요. 그 질병의료 보장. 저는 이게 실손의료비를 여기다가 넣으셨나?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예. 입원비. 네.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증권을 딱 준비하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만 이렇게 보장의 제목만 보고서는 이게 보장을 예, 내가 받는 부분들이 지금 또 이게 보험 용어들하고 겹치는데 내용은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시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입원비는 괜찮을까요? 이 안에 입원비는 예. 지금 보시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셨을 때 예. 예, 3일 초과 예, 1일당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또 1, 2, 3형으로 나뉘어서 약관 안에 1, 2, 3형이 어떤 질병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셔서요. 좀 시청자님들 항상 보험 가입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다 이런 예, 가입 조건들 때문에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은 점들 예, 안타깝죠. 네.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제가 보험료를 지금 현재는 92,220원 납입하고 계시지만 가입 당시에는 22,220원 납입하고 계셨지만 지금 현재는 더 오르셨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특약 중에 요 세 가지 보장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세요. 예. 12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지금 19년도니까
3년마다 갱신을 하셨으니 2번은 갱신이 돌아왔겠죠. 2번 갱신했고 또 앞으로도 갱신이 계속 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요 세 가지 보장에 대해서는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 예. 예, 그런 부분인데 올라가더라도 보장이 좋다면은 그렇죠. 예. 요 한번 보실게요. 지금 특약 중에 갱신형 보장 중에 그래도 생명보험사의 보험이지만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첫날부터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하루에 2만 원씩. 이건 좋네요. 네. 보통 뭐 입원을 해서 며칠 뒤부터 받고 이러면 결국 뭐 입원했는데 못 받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첫날부터 예, 입원비 2만 원씩을 예. 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어서 요거는 좀 잘 돼 있는 특약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특약 부분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이 안에는 이제 기능성으로 해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으셨습니다. 항상 납입 면제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때 지금 요 증권에서는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이거나 케어프리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케어프리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게 CI 보험금 지급 사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랬을 예. 때 이제 앞으로의 납입해야 될 질병 진단 이후에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를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니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러게요. 네. 예. 많이 아프고 나서는 아프기 전과 똑같이 경제생활 하기가 어려우니 그쵸. 네, 보험료를 면제시켜주고 보장을 계속 해준다니까 굉장히 좋은 보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네, 된다 이 뜻인 거죠. 요 예. 조건에 맞는다면은 예. 그런데 예. 항상 우리가 증권이든 약관이든 요 단이라는 부분 이런 그리고 조건이 없으면 참 좋을 예, 텐데요. 당구장 예. 표시 항상 주의하셔야 될 예. 부분인데 단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실손 관련 특약이라든가 가입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납입 면제 여부나 또 사유가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떨 때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납입 면제 기능을 쓸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갱신형이라든가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 이제 실손의료비 관련 보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한 보장들은 납입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또 약관 안에 복잡하게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 다 확인을 하셔서 그 제외되는 항목에 들어가면 납입 면제가 안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가 무조건 납입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확인을 꼭 해두셔야 될 부분이시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제가 여기서 오늘 정리하자면은 제가 이 증권 전체를 지금 살펴보면서 특약 어디에도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진단비를 한 가지가 안 보이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암 진단비가 특약에서 안 보였습니다. 아니 한국인의 사망원인 1인데 네. 제일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주계약 네. 부분에 케어프리 보험금, 이게 CI 보험금에서 중대한에 해당이 되면은 예. 가입 금액의 80%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암의 경우에는 특약에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반 암에서 진단비를 못 받으시는 경우도 생기실 수 있다는 그런 아쉬운 점 제가 확인을 했고요. 항상 지금 보험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여드린 오늘 이 증권에서도 82년생 분이 30살일 때 가입을 하신 보험이 약 10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장 범위가 매우 좁고 네 그리고 보장하는 기간이 80세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 점들 그리고 중간중간 특약에서 갱신형이 보였던 점들 이런 것들 가입 시점의 나이나 성별이나 그리고 본인이 하시는 직업을 감안해서 위험보장 선택을 하시는 거 중요하시겠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납입 면제가 되는지 그것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또 3대 성인병 진단비라든가 보장 범위 같은 것들은 이러한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 보장 기간 확대와 또 보장 범위 확대 확인하셔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희정 전문가님과 함께 H사의 변액 CI 통합 종신보험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증권을 보내주신 분께서
30살 때 준비를 하셨던 CI 보험이었고요. 뭐 세상에 무조건 나쁜 보험은 없죠. 이 입원한 첫날부터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유지를 하기에는 진단비에 아쉬움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암 진단비에서 좀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는데요. 이 CI 특약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심각하고 중대한 암일 때만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증권을 정리하시고 오히려 같은 돈으로 좀 지금 상황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 나에게 꼭 맞는 증권인지 확인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증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문자로 간단히 보내주셔도 저희가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남편 보장을 예. 추가로 하고 싶어서 아. 전화드렸어요. 예, 남편 증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위암으로 아유, 예. 상황이고, 시아버님은 뇌출혈로 아,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두 번의 예. 보험이 있는데, 좀 보장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남편분께서 전화드렸어요.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걱정이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보험 점검 받으시는 건 처음이시고요. 네네.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2이에요. 50대 초반이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병력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을 좀 보장을 넓힐 수 있다면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이계수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0대 초반이신 남편분 증권 보내주셨어요. 메리츠와즈의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20년 납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한화생명에서는 마일라이프 플랜 보험을 역시나 20년 납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올 납입되는 보험료는 15만 7천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시어머니는 위암이시고 시아버님은 뇌출혈로 좀 돌아가셔서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남편분 가족력 있으시기 때문에 보장 잘 준비된 건지 이계수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시청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어 반갑습니다. 네. 네네. 그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역시 두 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한 건의 보험에서 보니까 역시 우리 시청장님 걱정하시는 진단금들이 조금 더 보장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족력도 이렇게 있으시고, 또 우리 또 요즘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사망률에서도 암 사망률도 이런 것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건강 상태가 특별히 뭐 어디가 약을 드신다거나 뭐 나쁘지 않으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단금을 보장을 좀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뭐 혈압이나 당뇨 그런 거는 없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두 건의 증권을 보내주신 것 중에 우리 시청장님과 함께 이 두 건의 보험을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 플러스라고 해서 그 메리츠 보험에 가입을 해주셨어요.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77,500원으로서 2009년도 가입을 하셨네요. 네. 여기에 이제 보장 내용을 보니까요. 상해 사망으로서 5천만 원이 가입이 돼 있으시고요. 상해 후유장애라고 해서 3%부터 100%까지의 우리 장애 급수율에 따라서 1억 원 한도 내에 3천만 원이 같이 돼 있으세요. 1억이 아니고 3천만 원입니다. 조금 좀 아쉽습니다. 제가 1억이라는 저기를 아무래도 플랜을 좀 제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또 2천만 원 돼 있으세요. 뇌졸중은 뇌출혈까지 같이 포함한 진단금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진단금이 잘 돼 있으시고요. 그 급성 심근경색도 2천만 원이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가 역시 부족하게 지금 좀 1,000만 원이면은 좀 부족하죠. 내가 일단 암에 안 걸렸을 때는 부족함을 못 느끼는데요. 내가 암이 정말 진단에 걸렸을 때는 암이란 그 진단 걸릴 때는 1,000만 원에 대한
돈이 너무도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암 진단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 입원비도 첫날부터 5만 원 준비가 돼 있으시고요. 상해로 입원했을 때도 첫날부터 2만 원이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실손 의료비라고 해서 입원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내 통원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원비 30만 원인데 약값은 손해보험사에서는 5만 원을 이렇게 한도로 보장을 하고 내가 통원할 때 의료비는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는 좀 되셨습니까, 시청자님? 네. 네, 암 네. 진단이 너무 네. 작아서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또 암이 또 이렇게 또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되실 듯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장은 한화생명의 마이라이프 보험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2008년도에 20년 납으로서 보험료는 8만 원으로 이렇게 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여기에 보장 내용은 다른 보장은 뭐 없고 보니까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내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은 내가 상해로 사망을 했든 질병으로 사망했든 따지지 않는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사망보험 좀 비싼 편입니다. 그냥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보다 따지지 않는 사망보험금 비싸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가 8만 원이 거기에 다 모든 게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네, 특약으로서는 80세 만기로서 20만 원이 골절 진단비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역시 그러면 이거는 네네. 뭐 상해든 질병이든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사망보험금이니까 역시 여기 보시다시피 예. 그냥 사망보험금이 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사망을 하지만 내가 언제 어떠한 사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정이 좀 다른데 사망보험금도 내가 여기에 대한 적립금이 여기 지금 생명보험에 있는 사망보험 3천만 원의 적립금은 나중에 환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험료를 뭔가를 다시 보장을 추가를 하는데 보험료 내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이 보장 8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고 좀 형편이 되신다면은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내 원금에 대비 환급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도 해약하기 전에 항상 자세하게 그걸 알아보시고 또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약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점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 돈도 많이 손해보면서 내가 어떠한 보장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 두 건에 대해서 보장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해는 좀 되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 그래서 이해는 좀- 제가 남편분 그 보장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손해보험사 쪽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생명보험사는 또 환급을 하기에는 너무 또 비싼 보험료가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고 또 보장도 받는데 껌껌이 보장받기가 좋은 것 같아서 손해보험사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손해보험사 그 사망보험은 5천만 원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후유장애가 3천만 원이 좀 부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부터 100%까지 해서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뇌졸중과 뇌혈관, 뇌졸중은 뇌출혈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고 했잖아요. 뇌졸중, 혈관이 막히면서 터지는 뇌출혈까지. 그리고 내가 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우리 이제 뭐 혹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도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2천만 원으로서 진단비를 같이 이제 크게 보장을 좀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심근경색하고 허혈성이 있는데 꼭 급성 심근경색이 가기 전에 허혈성으로서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는 2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험료가 좀 비싸다 싶은 거는 우리가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가 보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왜? 예. 그만큼 우리가 그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하고 뇌혈관 질환으로서 우리가 그런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보험사에서 제일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을 안 했을 때는 진단비를 받으시고 또 수술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비까지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뇌혈관 수술하고 허혈성 수술비를
준비를 하는데 남편분이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진단금이 가입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보험료가 한 4만 7천 원 정도가 나오세요. 그래서 아 너무 비싸구나 그랬다 싶어서 제가 3천만 원으로 좀 줄여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험료가 좀 허락이 되신다면은 뭐 진단비는 크게 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리고 암 진단비도 2천만 원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상해 수술비가 1종에서 5종이라고 써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건 1,000만 원까지. 내가 상해 수술도 어떠한 수술로 상해로 이렇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가 요즘에는 수술비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해놨어요. 10만 원부터 20만 원부터 이렇게 해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 부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수술 하나에 따라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골절 진단비도 10만 원, 20만 원이 아까처럼 20만 원이 아닌 50만 원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네. 질병 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수술비도 내가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고 전에는 이제 50대가 넘고 40대 질병 수술비도 따지지 않는 질병 수술비도 10만 원, 20만 원 이상은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질병 수술비도 1,000만 원까지. 예, 내가 어떠한 질병으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도 남편분께서 또 운전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상해 입원비까지 첫날부터 3만 원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한 13만 원 정도가 나오세요. 만약에 내가 13만 원도 조금 부담이 좀 간다 그럴 때는 진단금을 1,000만 원씩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을 못 하시는 것보다 뭔가를 보장을 내 형편에 맞게끔 보험료를 측정을 해서 자세한 또 상담을 거치면서 가입하시는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예,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남편분 증권을 들여다보니까요. 예, 걱정하셨던 거에 가족력에 비해서는 좀 진단비가 아쉬웠대요. 네.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은 뭐 살짝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고요. 예, 꼭 필요한 3대 진단비 늘리시고 뭐 수술비까지 좀 저희가 추가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든든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가 따로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전화 감사합니다.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력 있으신 분들, 내 보험이나 내 가족들의 보험 더욱더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활짝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문자를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195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59세 여성입니다. 고혈압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방송을 보니까 아픈 사람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리고 갱신과 비갱신 중에는 어느 것이 좋을까요? 자, 그렇죠. 유병자 보험이 요즘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오늘 강의 시간에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혜정 전문가님 도움 말씀 주실까요? 네. 59세 여성분 가입 가능하십니다. 네. 네. 앞서 우리 지금 강의 시간에 들어본 것처럼 예. 유병여자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지금 보험 시장 문이 많이 열려 있으세요. 그리고 심사도 간편 심사라고 해서 딱 3가지만 물어보고 거기에 패스가 되시면은 보험 가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험사 문 두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지금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게 좋을지를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예. 지금 나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자 주신 분은 59세 여성분이셨어요. 네. 예. 갱신형 선택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안 드리고 싶고요. 갱신 주기는 20년 정도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갱신형 보험도 납입 면제를 해주는 그런 보험사들이 있으니 반드시 그 갱신형 부분에 대해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또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한 군데 보험사만 보시고선 선택하지 마시고요. 2군데, 3군데 정도 하셔서 유병력자에 대한 보험 인수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 비슷해요. 예, 그리고 보장을 해주는 부분의 가입 금액도 거의 유사하니 그 중에서 보장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보험료 부분도 수준도
감안하셔서 아무래도 69세이시면은 아니 59세이시면은 이제 경제 활동은 점점 줄어드는 시기가 예. 되시니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으셔야 되니까요. 예, 보험료 부분을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세 병력이 있는 여성분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편 심사 통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갱신, 비갱신 어느 것이 꼭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고 나이에 따라서는 59세 여성분의 경우에는 갱신으로 20년 주기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문자라도 살펴보죠. 자, 300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고 있는 60세입니다. 치매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 이계수 전문가님, 이분도 약을 드시고 계셔서 걱정이신데 치매보험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네. 치매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원래는 우리 치매란 치매가 왜 걸리는가 하면은 혈관 질환으로서 치매가 오는 병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는데도 내가 치매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보험사가 굉장히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사실은 혈관성으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건데요. 초기에 치매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초기에 내가 치매가 왔을 때는 건망증하고 다르게 우리가 건망증은 좀 전에 기억을 못 했다가 예를 들어 지갑을 어디다 놨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다음 날 또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건망증이에요. 근데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며칠이 돼도 찾지를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초기 치매가 뭔가 진행이 되고 있나? 그리고 과거에 회상의 기억이라는 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재의 기억, 짧은 기억 있죠. 최근 들어 저번 달, 한 달, 두 달 이런 기억들을 잘 못하는 경우는 이미 치매의 초기 증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제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게 되면은 혈관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가 걸렸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중증도부터 중경증부터 해서 나중에는 3기라고 하죠. 우리가 CDR 척도 1, 2, 3으로 나뉘는데요. 3기 때는 중증으로 돼갑니다. 중증기에는 그때는 내가 이제 밥을 먹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디 이제 밥을 먹었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걷는 것조차도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누워 있다 보니까 모든 근육은 다 빠지고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그렇게 오래 누워있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 치매의 초기 때는 기억이라는 게 우리 여기에 보면 뇌에서도 축두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민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두엽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해마 부위에서 기억력이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앞에 있는 전두엽 뭔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전두엽으로 옮기면서 신경세포에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매가 그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국민적인 질병에서 암보다도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제일 맞아요. 지금 대책을 예. 마련하기에 굉장히 고민인 게 우리 국민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관리는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을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게 치매 관리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결국은 혈관을 관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매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항상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는 건강관리, 혈관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는 데는 역시 치매가 오래 사망하기까지 20년까지도 침상에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위해서 치매 진단금과 그리고 매월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단금까지 함께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셔도 치매보험의 가입이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치매 걱정이신 분들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023153-2666번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궁금증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